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발달에 대해서 자세히 생애 주기에 따라 나누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때 각 단계마다 형성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내용과 질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애 주기의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유아기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는 우리는 출생과 더불어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아기 때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발전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게 됩니다. 가족적 상황이나 부모 또는 양육자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 방식이 자녀의 성격과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적 특성과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성격적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 양식이 유아의 성격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는 출생과 함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복잡한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며 동시에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경쟁적 관계라는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수나 서열, 부모의 태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환경이나 양육 방식도 유아기 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년전 아동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가 3, 4세의 아동으로 성장하게 되면 신체적인 운동 기능과 함께 언어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또래 아동들과의 초보적인 교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유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성장하면서 일찍부터 선생님이나 또래 친구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우 관계의 폭과 깊이가 예전에 비해서 증대되고 사회성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기의 생애 발달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같은 학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많은 또래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또한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며 감정의 세분화가 일어나 이전 단계에 비해 한층 복잡한 교우관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친구들의 외모, 운동 능력, 학업 성적,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별하여 사귀기도 하며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동성 간의 교우 관계가 대부분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일찍부터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능력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의식이 생겨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교사와의 새로운 양육자 관계 속에서 배우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교류 관계를 통해 사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기를 우리가 대인관계 발달에 있어서 중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로 가족관계보다 친구관계가 중요한 대인관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외모, 운동 능력, 학업 성적,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적 기준에서부터 성격, 인간성, 가치관, 종교, 취미, 관심사와 같은 심리적 특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미, 종교, 관심사에 따른 서클 활동이나 학교 이외의 다양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선후배 간의 위계적 교우 관계가 생겨나고 선생님과도 아동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한 압박감이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공부에 매달려 교우 관계가 협소해지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또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인관계 양상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를 청소년 청년기 전기라고 보는데 청년기 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기 전기에는 대인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과 노력이 대부분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억눌려 있던 대인관계 욕구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학과, 동아리, 동문회, 동양회, 예를 들어서 재경, 목포, 동양회, 동창회, 동문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우 관계가 청년기 전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 형성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나 교사의 제약과 규제가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인관계 형성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기 전기에는 대인관계의 질적인 면도 변화하게 됩니다. 친밀한 대인관계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도 변화합니다. 성격, 가치관, 이념, 취미, 관심사,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교우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선택 대상들이 있어서 대인관계 형성과 와해, 붕괴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청년기 전기에는 이성교제가 활발해집니다. 성인으로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성관계를 형성하고 낭만적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여러 이성을 탐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청년기 전기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이 시기 남자들은 군 복무의 경험을 하게 되고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사회에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대 중후반이 되는 청년기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 후기에는 사회에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적 상황은 완전한 사회생활로 접어드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지내야 하고 각자 진로가 달라 친구 관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위계적 구조와 직업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와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청년기 후기에는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며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기 후기는 사회에 진출하여 유능한 직장인으로서의 활발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아울러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청년기 후기에 과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 50대는 장년기라고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개인의 인생에서 사회 경제적 능력이 최고 수준에 오르는 절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가 또는 직위가 높아짐에 따라 부하 직원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상급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년기 이 시기에는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정년기에 접어들고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 또는 장인 장모 등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녀가 떠나가면 심리적 상실감을 겪게 되지만 이때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과 함께 서서히 퇴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역할과 자녀를 독립시키는 일이 장년기의 주요 과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직장을 은퇴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갈수록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사회적 대인관계가 감소하는 대신에 가족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의존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 경제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 과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노년기는 대인관계의 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친했던 친구나 동료의 부음을 들으면서 서서히 자신도 죽음을 준비하게 되며 배우자와의 영원한 이별,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질병과 함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타인에게 더 의존하는 경우에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대인관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형성 과정은 첫 번째, 사람 대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 대 사람으로 순수해야 되고 무조건 진실해야 합니다. 무언가 달성하려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순수성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난 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을 쉽게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는 정보 교환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서로에 대해 정확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정보 교환은 주로 객관적인 정보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는지 모색하게 됩니다. 서로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는 개성의 표출과 갈등 처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관계가 유지될 때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이때 개성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처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8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회피가 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단절되거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압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압이라는 이 갈등 처리 단계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압이 독재적 양상으로 심해질수록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 타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서로 상대방에 양보함으로써 외관상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새로운 갈등과 불평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개성 표출과 갈등 처리 방식에서 다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칙, 다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수결 원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 다수결 원칙이 적절한 대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 당사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며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갈등을 극복해가는 바람직한 방법이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뢰감 형성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통합으로 처리한 다음에 신뢰감 형성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자신의 의견을 인정하듯 상대방 의견도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유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면 서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행동과 표현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 또한 자유롭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진정한 비판도 가능해지고 진정한 비판은 상대방의 칭찬과 함께 균형 있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치감 형성이 있습니다. 서로 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지면 대인관계의 최고 목표 단계인 일치감이 형성됩니다. 일치감 형성은 상대방과 하나라는 우리의식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아 실현이 가능해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의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바람직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대인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감, 존경, 신뢰를 둘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호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단 누군가를 좋아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의 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질을 존경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도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대개 이런 생각은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자질보다 자신의 희망적인 사고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좋아하기 전에 개방된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초기 인상을 형성할 때까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성은 사람들이 서로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끼리는 자신들의 태도가 서로 유사하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주기 더 쉽고 그러한 동의는 자신의 생각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미래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친밀감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있으면 좋아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 서로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감이 증가하고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감은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초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신체적 근접성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내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 가깝게 살고 가깝게 일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방에 있지만 몇 미터 떨어져 일하는 사람보다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적 금전성이 대인관계의 발전 요인의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매력을 들 수 있습니다. 파인골드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사교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성격도 따뜻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일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신체적인 매력을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여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버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쁜 여자를 더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대인관계의 발전 요인에는 보상, 획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나 애정, 지위, 돈, 기술, 친절 등의 보상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는 지속되며 촉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불행한 부부들에 비해서 서로 긍정적이고
보상을 주는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와의 교류나 친밀한 연인 사이는 주고받는 보상 수준에 따라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는 시간, 에너지, 돈 등을 투여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나 감정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 여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만족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족은 보상이 내가 사용한 비용보다 클 때 얻어집니다. 보상이 비용보다 얼마만큼 초과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출을 설정하게 됩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최소치보다 낮은 보상으로 친구 관계나 친분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이러한 보상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인관계 형성 과정과 대인관계의 발전 요인,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생애 주기별 대인관계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